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가까운 친구 중에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 대부분 그동안 잘 지냈냐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의례적인 안부 대신에 꼭 듣기 좋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언니, 오늘은 목소리가 참 듣기 좋아요. 뭐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라든가 언니 전에 언니가 이야기해 준 거 딱 맞더라고요. 어쩜 언니 말은 그렇게 다 맞아요? 처럼 말입니다. 기분이 별로였던 날도 그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차 한잔하고 나면 기분이 상큼해집니다. 반대로 기분이 나빠지게끔 말을 참 못되게 하는 경우도 있죠. 너는 왜 그런 옷을 입어? 내 스타일에 안 어울려 라고 한다든가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갑자기 날벼락이겠죠. 그럼 당연히 좋았던 기분도 다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나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지셨나요? 반대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계신가요? 오늘의 책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시작합니다. 사람 마음처럼 믿기 힘든 것도 없다. 사람 마음처럼 믿기 힘든 것도 없다. 내 마음도 하루에 몇 번씩 변하는데 남의 마음은 오죽할까. 내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해서 상대의 마음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있다. 상대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내 마음을 정하지 못할 때도 있다. 서로 마음이 통해서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상대만 마음이 변하여 상처를 입기도 한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의 마음을 마음 놓고 믿기 어려운 이유다. 어디 그뿐인가. 가깝고 정다운 사이도 사소한 실수로 망가진다. 작은 오해로 실망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긋나기도 한다. 그만큼 관계는 어렵고 조심스러움이 요구된다. 섬세하면서도 이해의 폭이 넓어야 한다. 마음이 여유롭지 못할수록 변덕이 죽을 듯하고 소중한 사람도 믿지 못한다.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스스로 불행해지는 결과를 막을 수 있다. 지금 마음가짐보다 더 넓고 크게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자. 우선 나부터 내 마음을 믿을 수 있게 말이다. 죽을 때 생각날 순간. 엄마, 지금 이 모습이 내가 죽을 때 생각날 것 같아. 그래? 부엌 한쪽에 서서 저녁 요리를 하느라 바쁜 수기. 수기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슬쩍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다시 손에 쥐고 있는 요리에 열중했다. 통통통 도마 위에서 두부를 써는 소리가 울렸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김치찌개 냄새가 피어올랐다. 고소하고 얼큰한 향이 배어서 꼬르륵 소리가 날 만큼 식욕을 자극했다. 하얀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기다리던 슬은 쑥의 등을 비스듬히 바라보고 있었다. 분명히 어릴 때부터 자주 봐온 흔한 일상이다. 그런데 오늘은 유달리 아득한 기분이 들었다. 어째서인지 두 번 다시 못 볼 장면인 것 같았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그럴 것만 같았다. 아니 틀림없이 그럴 것이었다. 영원한 건 없으니까. 갑자기 서러웠다. 아무리 영원한 건 없다지만 엄마를 볼 시간마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말이다. 나를 낳아주고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고 지켜준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 언젠가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는 선택할 수 없이 강제된 일이다. 슬은 자유의지를 사랑했다. 타고난 성격이 외적인 제약과 구속을 싫어했다. 따라서 자연스레 강요받는 것 역시 몹시 싫어했다. 어릴 때부터 반발심이 강하여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을 못 견디어 했다.
누군가가 억압하면 반드시 반항했다. 그만큼 강요를 싫어한다. 한데 생물이 늙어가고 병들어 죽는 것은 강요마저 넘어선 강제다. 죽음은 반항조차 할 수 없게 강제적으로 정해져 있다. 인간은 늙어갈수록 신체의 어딘가가 노후화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에 고장이 날 수밖에 없다. 현대에선 이를 병이라고 부른다. 쑥은 이미 무릎이 파열되어 대수술을 거쳤고 제대로 뛰지 못했다. 손가락은 류머티즘 관절염 때문에 설거지를 못할 만큼 고통스러웠다. 척추 협착으로 인한 허리 통증 때문에 새벽에 자다가도 몇 번씩 깨는 쑥이었다. 슬은 병원비를 해결하고 식기세척기와 안마의자를 제일 비싸고 좋은 것으로 사줬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일까 슬은 벌써부터 그리움이 앞섰다. 그리움은 잃고 나서야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던가. 아직 잃은 적도 없는데 벌써 아득한 느낌과 그리움이 밀려들었다. 이런 자기 감정을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앉아있던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 한창 요리 중인 쑥의 등 뒤로가 포근히 감싸 안았다. 먼 훗날 언젠가 슬이 죽을 때 떠오를 장면임이 틀림없었다. 통일 자동차 공업사. 안 그래도 찌는 듯한 더위에 일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다. 길은 밀려든 일을 하나씩 점검하며 서류 작업을 했다. 한참을 처리하던 그가 축 처진 손을 들어 얼음물 한 잔을 들이켰다. 휴. 길은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대표였다. 범지구적으로 질병이 유행하여 모든 나라가 어려운 상황. 특정 업체가 줄도산하고 수많은 자영업자가 벼랑으로 내몰렸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그에겐 도리어 일이 몰렸다. 많은 이가 일이 갈수록 주는 터라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어릴 적 공업 기술을 배운 것을 바탕으로 겁없이 사업에 뛰어든 지 11년. 처음부터 모든 일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사업 수완도 사람으로서도 부족함이 많았기에 실패와 좌절도 여러 차례 겪었고 갖은 쓴맛을 봤다.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다. 그는 따로 영업하지 않았다. 그저 찾아오는 손님에게 최선을 다했다. 얼마든지 단가에 장난을 쳐서 더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으나 최대한 정직하게 임했다. 교통사고로 박살이 나서 가망이 없어 보일 만큼 망가진 사고차도 마치 새 차처럼 살려냈다. 합리적인 가격에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고치고 상태를 보완했다. 기본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다. 그러자 손님이 알아서 입소문을 냈다. 손님은 바보가 아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나하나 비교도 해본다. 가격, 기술, 장비, 처리 상태, 친절함, 서비스 등 여러 요소를 철저히 따진다. 이처럼 합리적이고 제대로 수리하는 업소는 무척 드물었다. 그렇기에 길에 손을 거쳐간 차는 상태가 대단히 훌륭했고 서비스는 친절했다. 손님이 고마운 마음을 봉투에 직원들의 식비와 함께 담아 전달하기 일쑤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손님 중 절반 이상이 차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면 다시 길을 찾았다. 그러면 그는 다시 찾아온 손님을 고마워하며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서 챙겼다. 감동한 손님이 지인을 손님으로 소개하고 그 지인 손님은 또 다른 지인을 손님으로 소개했다. 믿음이 믿음을 낳은 것이다. 그렇게 길은 이 바닥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을 거뒀다. 한데 그는 이 모든 걸 자신이 이룬 거고 전부 자신의 몫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과 함께하는 동료와 지인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임을 알고 있었다. 틈만 나면 직원들에게 맛있는 걸 대접하고 연봉을 인상하는 등
고마움을 표하고 받은 걸 나눴다. 여유가 될 때마다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을 사서 마음을 전하고 맛있는 걸 대접했다. 길은 혼자 가지는 것보다 타인과 나누는 게 즐거웠다. 특히 소중한 사람과 나눌 때면 그 즐거움이 배가 됐다. 나눌수록 속에 비어있던 무언가가 차오르는 감각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나누는 것이 얻는 것이란 마음이었다. 그저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그는 어느새 세상을 사는데 가장 필요하고 현명한 지혜를 품고 있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외로움은 혼자일 때가 아니라 아무도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찾아온다. 곁에 동료가 있건 친구가 있건 연인이 있건 가족이 있건 누군가가 있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외로움이 스민다. 표현하고 기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아무 말 없이 기대고 싶을 때도 있는 법이다. 혼자 있더라도 먼저 찾아와주고 특별히 말하지 않더라도 먼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말이다. 물론 나에게 별 의미도 없는 사람이 그래봐야 오지랖 부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서 거부감만 든다.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고 소중한 사람이 먼저 알아주길 바란다.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사람 속이라지만 자기도 모르게 티가 날 때가 있다. 안색이 안 좋을 정도로 얼굴에 쓰여 있거나 우울해서 목소리부터 축 처진 상태라거나 식욕마저 사라져 끼니를 자꾸 거른다거나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어서 계속 폭식한다거나 며칠씩 잠을 못 자서 퀭한 상태처럼 말이다. 이럴 때만큼은 누가 알아줬으면 싶다. 불안하고 힘들어서 혼자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니까. 표현하는 사람이 좋다. 자주 표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나도 상대에게 자주 표현해야 한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기 때문이다.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다.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이라도 분명히 맞지 않는 지점이 존재한다. 맞지 않는 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통이다. 대부분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하고 맞춰갈 수 있다. 한데 이처럼 중요한 소통을 가까운 사이일수록 대충 넘기는 경향이 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 생각하고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건너뛰곤 한다.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은 생략하거나 대충하면서 관계는 돈독하길 바라는 건 이기적인 욕심일 뿐이다. 관계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관계가 유지될 것이란 괘씸한 마음부터 버려야 한다. 소통은 언제 어느 때나 옳다. 소통을 생략할수록 소중함도 함께 생략된다. 관계에 소통이라는 물을 줘야 신뢰가 무럭무럭 자란다는 이치를 잊지 말길. 어른이 되는 기준. 사람은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지 않는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그리 살라고 강요하는 꼰대. 평소 도덕과 윤리에 어긋난 일상을 살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 자식에 대한 책임은 뒷전이면서 자식에게 도리만 강조하는 자격 미달인 부모. 살다 보면 겉만 늙고 속은 성숙하지 않은 어른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사람은 언제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걸까? 주위에 존경받는 어른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삶의 태도를 관찰한다는 점이다.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하고 정한 대로 행동할 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된다. 삶의 태도는 단지 말, 다짐, 생각, 의지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나아가서 실천하는 행동만이 삶의 태도가 된다. 멋진 어른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늘 떳떳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다짐해도
정작 사는 행동이 비굴하다면 비굴한 어른일 뿐이다. 본인이 어릴 때 커서 저런 어른은 절대 되지 말아야지 라며 속으로 혀를 찼던 어른의 모습과 똑같은 어른이 되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런 어른이 되기 싫다면 스스로 정한 바가 무엇인지, 정한 대로 얼마나 살고 있는지, 말뿐이 아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 보고 싶은데 만나기는 싫다. 몹시 그리운데 막상 만나고 싶지는 않다. 보고 싶은 건 맞지만 그때의 그 사람이 아니라서, 좋았던 그 시절의 우리가 아니라서 만나는 건 싫다. 그때와는 너무도 많은 것이 변해버렸으니까. 혼자가 편한데 외롭기는 싫다. 학습지 같은 연애 공식에 염증을 느꼈다. 상대를 신경 써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니고 마음이 식으면 찝찝한 죄책감만 들어서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 분명 그런데도 외로운 건 견디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쓸쓸하다. 고민이 있는데 말하기는 싫다. 속에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 말하면 약점이 될까봐 말하지 못한다. 말해봐야 초라하기만 하고 해결되지도 않을 것을 아니까. 고민이 있는 나지만 고민을 나눌 나는 없다. 괜찮지 않은데 티내기는 싫다. 전혀 괜찮지 않지만 굳이 티를 내서 동정어린 관심을 받고 싶지 않다. 구구절절 설명하여 구차해지기는 더 싫다. 그러면서도 내심 누가 먼저 알아주길 바란다. 이처럼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복잡한 마음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온다. 그럴 때면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먼저 알아주고 다가와주는 사람이 더욱 고맙다. 나의 열정이 곧 나를 결정한다. 나의 열정이 곧 나를 결정한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빛나는 때는 성공했을 때도,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인지도가 높아졌을 때도, 인정받고 상을 받았을 때도 아니다. 열정이 가득했던 시절 그 자체다.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살던 시절 말이다. 목표나 뜻한 바를 이룬 사람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해이해지곤 한다. 열정을 잃어서 그렇다.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리다가 이루고 나니 더는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한다. 열정적인 배우의 연기에 빠져들고, 열정적인 가수의 공연에 감동하고, 열정적인 스포츠 선수의 경기에 열광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열정이다. 뜨거운 마음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작은 습관과 말투와 행동까지 열정적인 사람은 존경받는다. 타인의 존경뿐만 아니라 자신도 스스로를 존경하게 된다. 내 앞에 가장 떳떳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열정을 찾아야 한다. 가슴 뜨겁게 살자. 제대로 쉬는 법. 집안일을 미루지 않는다. 청소, 빨래, 설거지는 쌓아뒀다가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게으른 완벽주의자일수록 그런 경향이 있다. 완벽하게 대청소를 하려고 자꾸만 미루는 것인데 좋지 않다. 집안일은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 때 숙제가 밀려있는 상태로 놀면 아무리 즐기려고 해도 마음 놓고 놀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집안일이 쌓여 있으면 늘 마음 한구석이 찝찝해서 제대로 쉬지 못한다. 막상 매일 해보면 대청소처럼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다. 짧은 시간만으로 정리할 수 있고 찝찝함 없이 푹 쉴 수 있다. 주기적으로 멍 때리기를 한다. 불멍, 물멍, 순멍이란 말이 유행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넋 놓는 것이 뇌의 피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뇌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는
가장 바쁜 기관이다. 잠잘 때도 휴식할 때도 뇌는 계속 돌아가니 피로할 수밖에 없다. 다만 뇌를 자극하는 전기 신호를 현저히 줄일 수는 있다. 바로 멍 때리기다. 최대한 시각과 청각을 차단한 채 아무 생각 없이 몸에 힘을 푸는 행위가 뇌를 제대로 쉬게 한다. 자도 피곤할 땐 이유가 있다. 쉬는 것을 제대로 쉬지 않아서다. 머릿속에 더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을 때도 뇌에 과부하가 걸려서 그렇다. 다를 거 하나 없는 날인데 이상하게 일이 잘 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날이 있다. 자신도 모르게 제대로 쉰 다음 날인 경우가 많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성격이 좋고 너그러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실 더 잘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너그러움을 이용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짓궂은 농담을 하게 됩니다. 친구 중 하나가 성격이 참 좋아서 웬만한 이야기에도 허허 웃어넘기고 누가 봐도 적이라곤 없을 것 같은 그런 남자 사람 동생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살이 좀 많이 쪘는데 옷 스타일이 항상 셔츠를 입거든요. 그런데 답답하게 목 위쪽까지 단추를 꼭 채우고 셔츠는 반드시 바지 속으로 넣어서 입습니다. 그 친구의 스타일이 단정한 걸 좋아하다 보니 그런 건데 이건 제가 반성의 의미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주 그 친구를 놀렸습니다. 넌 왜 꼭 그렇게 옷을 입냐? 봐라, 단추가 불쌍하다. 셔츠의 단추와 단추 사이가 살이 쪄서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놀려대곤 했죠. 아무리 놀려도 그 친구는 인상 한번 쓰는 일 없었고 늘 웃으며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 생각해 보니 제가 너무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날 때는 예쁜 셔츠 한 벌 사서 선물해야겠습니다. 너의 스타일을 존중할게 라는 의미로 말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그동안 짓궂게 놀려서 미안해 라고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분명 허허 웃으며 에이 누나 왜 그래요? 별거 아닌 걸로 신경 쓰지 마요 라고 할 겁니다. 그 사람 좋은 친구에게 앞으로는 더 잘해줘야겠죠.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